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84호에 게재된 메타버스의 진가 10가지 의문에 답한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3월 31일호 54에서 5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즈로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최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너나할 것 없이 메타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본래 어떤 것이며 그 요소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장래성을 전망할 수 있으며 보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 메타버스에 대한 10가지 의문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는 다양합니다. KPMG 컨설팅의 바로 테크놀로지 디렉터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세계이며 현 시점에서 누군가가 정의를 내린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의미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에서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논의할 때 상대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클러스터의 갓도 CEO는 메타버스에 대한 시점은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상대가 말하는 메타버스가 어느 시점에 속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인식의 차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꿈꾸는 삶을 나타내는 세계로 미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이 SF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그린 것처럼 컴퓨터상의 세계에 실제의 인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메타버스 세계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통해 구현된 가상 공간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세계 속에서 이용자가 아바타가 되어 행동할 수 있는 가상의 3D 공간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린든 랩의 세컨 라이프나 닌텐도의 모여라 동물의 숲 등을 예로 들며 메타버스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시점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자사의 비즈니스를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메타버스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게임을 기호품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SNS도 메타버스를 통해 이용자의 체제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 공간 내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논의 등으로 소비 활동의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활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상품 거래가 메인이었으며 옵션으로는 디지털이 뒷받침하는 물질에 의존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세컨 라이프에도 게임 내 통화인 린든 달러가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가상 공간 내에 경제권 형성이 미흡했습니다. 현대의 메타버스에서는 암호화폐 등을 통해 가상의 아이템뿐만 아니라 물리적 상품의 구입, 게임 및 가상 공간 속에 부동산 매매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가 메인이며 실제 상품의 거래가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는 게임 세계에서 이미 성립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B2B 영역에서의 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즈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붐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본 기업들도 잇따라 메타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의 수용 태세가 갖춰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업무상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며 비즈니스에서도 온라인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지는 등으로 지금까지 먼 존재였던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는 차기 인터넷으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PMG 컨설팅의 바로 디렉터는 얼마만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현실과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체험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는 체험 가치의 한 예로 가상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메타버스 이용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번역 기능이 있는 가상 오피스에서 현실 세계의 장소와 시간, 언어의 벽을 의식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장벽이 크게 낮아져 일본인 특유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데 농장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나 농기계를 가상 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상 마켓을 간단히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소규모 상가 등도 새로운 비즈니스 장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욕망을 물질 경제가 아닌 가상 공간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탈탄소 등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메타버스가 유효한 영역을 판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PMG 컨설팅의 바로 디렉터는 앞으로 디지털 피로 때문에 아날로그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나올 것이며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세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번째로 가상 공간에 접속하는 디바이스는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기존의 IT 산업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요소는 가상 공간에 몰입할 수 있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인데 메타의 메타 퀘스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인프라는 기존의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사업자의 서비스가 담당하며, 인프라상에서는 플랫폼이 가상 공간을 구축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 공간 내에 환경 구축과 이벤트 운영, 아바타 제공 등도 담당을 합니다. 가상 공간 내에서 전개되는 비즈니스의 규모를 보면 메타버스 시장은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의 가구나 차량 등의 상품을 시험해 본 후 실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같은 마케팅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2021년 10월에 페이스북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메타 플랫폼즈가 상징적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메타 퀘스트를 이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VR 회의 툴 호라이즌 워크룸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월드라고 불리는 VR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 호라이즌 월드 등을 제공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자사의 소셜 앱도 포함하여 메타버스를 진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붐 이전부터 AR, 증강현실을 주축으로 제조나 건축, 의료 등의 현장에 홀로렌즈를 도입하여 업무 트레이딩이나 전문가의 원격 업무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의 3D 공간에서의 미팅 기능을 추가한 메시 for Microsoft Teams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에 프리뷰 버전 제공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아바타나 물리적 오피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능도 있어 가상 오피스 내에서의 우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애플은 현 단계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나 제품 서비스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21년 10월에서 12월의 실적 발표 때 AR 앱의 진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느끼고 이에 상응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도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에 안경형 웨어러블 단말기 구글 글래스를 발표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물건에 대한 검색이나 문자 인식, 번역 등을 할 수 있는 구글 렌즈 앱을 제공하는 등으로 AR 기술 개발의 역사는 깁니다. 여섯 번째로 일본에서도 클러스터나 히키와 같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가상 공간에서의 이벤트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을 콘텐츠화하는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DDI는 도쿄 시부야구의 공인을 얻은 전송 플랫폼으로서 클러스터 앱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버추얼 시부야라는 시부야의 디지털 트윈을 가상 공간상에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개최한 할로윈 이벤트에는 전 세계로부터 총 55만 명이 참가하여 참가자를 유도하는 직원과 공식 카메라맨의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하며 현재 오사카시 등과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는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크로스 리얼리티, XR의 맥락에서 인간다운 아바타를 개발하여 가상 공간 내에서 아바타의 편리성 향상 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작성한 아바타를 복수의 가상 공간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코모 아바타 포털과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람 표정의 특징을 수십 개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 아바타의 표정을 전송하는 원격 접객 시스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메타버스 세계를 구성하는 기술에 있어 메타버스만의 획기적인 발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연산 성능과 스토리지 용량, 네트워크의 통신 속도 및 지연 시간, 표시 장치의 화면 해상도,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묘화 기술 등이 진화하여 모든 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지금의 유행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총 화소수의 증가와 시야각 확대로 몰입감이 향상되면서 가상 공간의 사실감이 높아졌으며 컴퓨터와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진화도 가상 공간에서 지연이 적은 커뮤니케이션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가상 공간의 3D 컴퓨터 그래픽스는 게임 제작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작성하는데 플랫포머 기업에서는 웹 앱이나 게임 제작 기술자 등이 협업하여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제권 형성에는 NFT, 즉 비대체성 토큰 기술의 등장도 큰 역할을 했는데 NFT를 통해 가상 공간의 물건의 실제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가치를 보증하고 이로 인해 가상 공간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크리에이터 에코노미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각 기술들의 진화가 메타버스의 편리성 향상이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7월 가상 공간의 향후 가능성과 여러 가지 과제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공표하며 가상 공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정치적 요인 P, 경제적 요인 E, 사회적 요인 S, 기술적 요인 T라는 패스트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 제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계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산업성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분석의 툴에서 메타버스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상공간에서 생활하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됩니다. T의 기술적 요인에서는 특히 이용자 측의 디바이스 진화가 필요한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가격이 비싸고 휴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도 메타버스를 스트레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묘화 성능을 갖춘 기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S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일본의 문화와 풍조에 기인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회의 등은 보급되었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근로 방식이 모든 일본 기업에 도입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경영층의 몰이해,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는 업무 환경에서의 노동 관리, 가상 공간에서의 노동에 대한 인사평가 등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매너나 룰의 문제도 존재하는데 이용자의 자치에 맡길 것인지 플랫폼이 이용 규약 등으로 제어할 것인지 법률로 규제할 것인지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P의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법제도의 문제로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전용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률적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상공간상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이 이용자 간의 트러블이나 스팸 행위, 기업 간의 계약상의 문제도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IT에 정통한 사쿠라 법률사무소의 미치시타 변호사는 가상공간상의 저작물이나 재산권 침해 등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유추하기 쉬운 문제에서 본인 확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세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아바타의 인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논의해야 될 포인트는 많다고 지적합니다. 법 정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경제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메타버스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에게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로 메타버스에 있어 사이버 보안상의 위협에 대해 락의 나카가미 시니어 리서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창한 위협 모델링 도구인 스트라이드를 활용하여 6개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악의가 있는 공격자가 정규 이용자를 가장한 위장. 두 번째,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조작. 세 번째, 공격 증거를 인멸하고 신원을 숨기는 부인. 네 번째, 보호해야 할 정보를 절취 또는 폭로하는 정보 누설. 다섯 번째, 서비스를 중단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도스 공격. 여섯 번째, 관리자의 권한을 부정하게 빼앗아 악용하는 권한 승격입니다. 예를 들어 1의 위장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도둑맞는다는 위협이 존재하는데 위장에 의한 악용은 가상공간상에서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도스 공격에는 가상공간상의 이벤트 개최를 공격자가 방해하는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상의 리스크에 대해 플랫폼에게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규정 위반, 유저의 계정 정지와 같은 대응이 요구되고 콘텐츠 제공 기업에게는 영상 등의 콘텐츠 자체나 그 저작권을 지키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에 악의가 있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인지를 초월한 세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사족 로봇이 등산의 성공, 강화학습으로 넘어짐 제로 달성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